자, 오늘은 이제 신체와 관련되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이겠죠. 목에는 이제 목뼈가 있습니다. 그 목뼈를 경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추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날개뼈라죠. 날개뼈를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이 견갑골과의 콜라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체 교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츠 마사지나 테이핑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제는 이겁니다. 경추와 견갑대 교정 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으시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육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견갑골, 날개뼈의 주위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나눠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마사지는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익혀 두시면 테이핑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일단 경추의 구조와 근육. 경추 주위에 있는 근육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트 1을 했고요. 파트 2는 견갑골 움직임들에 관여하는 근육,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경추의 구조와 근육인데, 첫 번째는 이제 흉쇄유돌근인데 흉쇄유돌근, 영어로 스테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를 해가지고 약을 많이 씁니다. 이제 SCM이라는 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 이 부분 그죠? 이거 흉쇄유돌근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실사 그림이 이렇게 나와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건 흉골에 붙어요. 흉골. 이건 하나는 클라비클이라는 쇄골에 붙어요. 쇄골 앞쪽에서 이렇게 붙어 두 가지로 나오죠. 이건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육 설명은 일단 이 근육은 귀 밑에 있죠. 귓볼 바로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옆에 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생겼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의 주 역할은 목의 회전입니다. 목을 좌우로 회전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틀넥이라는 거북목 현상을 만드는 주 핵심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그림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목을 턱을 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들었을 때 잘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면 거북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사 그림 보면 좀 웃기죠? 그죠? 고기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자, 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는 나옵니다. 일단은 기시정지, 시작점과 끝자리. 이제 시작은 흉골병, 스투누 쪽입니다. 스투누 쪽. 그 다음에 쇄골의 내측, 그죠? 메디아 클라비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 끝나는 자리는 귓볼 밑에 있는데 돌출된 뼈죠. 왜 유양돌기란, 원래 유양돌기란 말을 씁니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요. 클릭을 잘못해서 잠시만 줍니다. 자,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능은 목의 플렉션, 굴곡이고요. 레터럴 로테이션, 좌우 회전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레터럴 회전, 좌우 상향 회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제 목의 안정화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북목 발생, 그로 인해서 흉쇄유돌근의 단축성 긴장이 심해진다.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의 이완으로 어느 정도 거북목 개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와 연관된 현기증, 어지러움증, 이석증 등이 발생 가능이 높다 하는 게 이제 경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흉쇄유돌근에서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은 제가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각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각근. 사각근도 흉쇄유돌근하고 유사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근육인데 이 근육은 이제 전, 중, 후 해가지고 세 가지의 이제 사각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늑골입니다. 늑골. 립이죠. 늑골에서 붙어서 경추에 붙어 있죠. 경추 측면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횡돌기라면 돼. 횡돌기. 횡돌기 이렇게 됩니다. 횡돌기라는데 횡돌기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 튀어나온 모서리 튀어나온 뼈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 근육은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 만져지는데 흉쇄유독은 심부 쪽에서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못 만지게 되면 그 경동맥을 이제 촉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상당히 불편해요. 조금 깔끔하지 못한 느낌 받을 수 있는 근육이라서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구조적인 거 볼게요. 사각관 스캐너 되어 있고요. 기시정지, 그죠? 시작과 정지 끝나는 자 시작은 요 보세요. 2번 경추부터 7번 횡돌기. 아까 제가 횡돌기 이야기 했죠, 그죠? 횡돌기. 그 다음에 정지 자리가 있냐면 전, 중, 후 사각관 1번 늑골하고 2번 늑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호흡근으로 이제 호흡,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슴 호흡하죠. 이제 흉식을 하게 되면 얘가 좀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목의 굴곡 운동을 담당하고요. 회전 얘도 똑같죠. 아까 말했던 흉쇄유돌 SCM 머슬하고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유사한 기능. 그래서 거북목을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 두 개가 뭐예요? 하게 되면 사각근하고 흉쇄유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추 부분의 수직 안정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추를 수직으로 안정시켜주는 역할. vertebral stabilization 해가지고 이제 안정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일단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특징이 있고요. 관련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흉쇄유돌근 SCM과 함께 자주 긴장되는 근육이다. SCM 머슬이 긴장되면 당연히 사각근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흡 시 사각근이 과사용하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호흡 시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긴장된다. 그 다음에 사각근의 긴장 과정을 보게 되면 흉추의 후만, 쉽게 말하면 사각근이 짧아지면 라운드 숄더가 돼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 덩구분 현상, 카이포시스라는 흉추 휴만이 됩니다. 카이포시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카이포시스가 있으니까 카이포시스가 상당히 여러분들 인체 많이 믿고 저 역시 카이포시스가 좀 있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어요. 앉는 자세에서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횡격막의 상하 운동을 제한한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짧아져 있으면 내려가고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각근 사용도 높아짐. 사각근 사용이 높아지겠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은 늑골의 위아래 움직임이 커진다. 갈비뼈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의 긴장도가 높아져요. 짧아지겠죠. 짧아졌으니까 짧아지면 다른 부분의 근육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내재근이 대신 약화가 된다. 외부의 근육이 강화되면 당연히 심부의 근육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사지 할 때나 자세 교정할 때 이 근육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목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상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각근이 짧아지게 되면. 그래서 이 사각근은 한쪽이 짧아지고 그 반대쪽이 이완이 되면 상대적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의 내재근 약화로 인한 사각근의 수직 안정자 역할을 못하게 될 시 사각근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수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흉추에 대한 뒤틈 치료 과정 후 사각근과 SCM, 아까 뭐랬습니까? 흉쇄유돌근이라 했죠, 그죠? 이 흉쇄유돌근의 이완 후 호흡 개선, 횡격막 사용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사용으로 장기적으로 긴장도를 낮출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면 전사각근이 있고요. 중사각근이 지나가는 쇄골하 동맥의 압박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팔로 가요. 쇄골하 동맥 자체가 엄지손가락 방향 가서 손가락 저림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비대해지면 이런 현상들, 심하면 손가락이 저려서 숟가락도 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팔저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팔저림인데 팔저림 중에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쪽에서 저림 현상이 발생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통증 등 방사통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사각근 한계인데 그죠, 특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 한계가. 그래서 설명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 신부목 굴곡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딥넥 플렉스라는 말 써요. 딥넥 플렉스. 그래서 어떤 데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DNF 운동 이렇게 냈습니다. DNF 운동이 뭐다? 신부목의 굴곡 운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육을 볼게요. 근육 보면은 전두직근 많이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외측두직근, 그 다음에 두장근, 그 다음에 경장근. 저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전면에서 보면. 자, 이런 근육들인데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전두직근, 측두직근, 두장근, 경장근, 이 네 근육으로 묶어서 말을 하는데, 이제 목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들로 목의 전면부에 위치하고, 위치입니다. 위치 빠져내 위하고, 위 앞에 있는 그림처럼 기시정지되는 DNF 뭐랬습니까? 신부목 굴곡근의 기능과 특징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기능 같은 경우는 네개 플렉션, 상부 경추가 되겠죠, 그죠? 목이 이제 굴고, 그 다음에 vertebral stability 해가지고 수직 안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 잡아주는 역할을 보여. 그 다음에 DNF 신부 굴곡 운동의 트레이닝 동작 중 대표적으로 특당김이죠. 특당김이 이제 대표적인 친인이랍니다. 친인이라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특당김. 턱이 보통 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얘네들이 이완되고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야. 실제 보면 턱이 들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DNF를 운동할 때 동시에 SCN까지 같이 이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충격을 딱 받치면 어떻게 되면 목이 탁 뒤로 젖혀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안정성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상실도 있고 목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안 된다? 수직 안정화가 안 된다. 수직 안정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근육이 하는데 좀 많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전두직근, 측두직근, 두장근, 경장근. 어디 있다? 목 밑에, 턱 밑에 근육입니다. 턱 밑에 근육.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목 뒤 근육입니다. 경추 후부 근육입니다. 자, 대표적인 세 가지 근육인데, 판상근이라고 있어요. 판상근. 판상근에는 뭐가 있냐면, 두판상근. 판상근은 여기 나와있죠. 두판상근, 그 다음에 경판상근이 있어요. 경판상근 있고, 그 다음에 경각근근, 그 다음에 다혈근. 뭐, 그림이 좀 간적이 좀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날개뼈죠. 그죠? 스카프라입니다. 견갑골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근육이 뭐냐면, 리베이트 스카플라라는 견갑근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 판상근, 그죠? 아까 말했던 두판상근, 경판상근. 자, 기시정지, 시작과 끝 지점입니다. 두판상근은 경인대, 경추 7번부터 흉추 3번, T는 thoracic,
경추 C는 cervical이에요. C. 경추, 흉추가 됩니다. 자, 경판 상근 같은 경우는 T3에서, 그죠? T6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자리는 보시면, 이제 투판 상근 같은 경우는 유해 유양돌기 후두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경판 상근 같은 경우는 C1에서 C3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은, 이제 기능은 목의 신전. 아까는 굴곡이 많았죠. 그죠? 신전. 그죠? 늘려주는 거. 늘어나야 됩니다. 목을 숙여보세요. 숙이게 되면 얘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동측 회전. 회전할 때 오른쪽. 자, 특징은 판상근은 후방에서 SCM, 흉쇄유돌근은 전방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판상근은 후방에서. 그 다음 흉쇄유돌근은 전방에서. 목을 지탱하여 서로 길이 장력이 일정해야 목이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쉽게 말하면 판상근의 기란근이 뭐다? 그러면 반대니까 흉쇄유돌 SCM이 되겠죠. 그죠? SCM의 반대가 뭐다? 판상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쪽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SCM이 이완 운동과 판상근입니다. 판상근 스피레니어스 해가지고 스피레니어스의 수축성 운동이 필요하다. 반대작용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다음에 신장성 긴장이 자주 일어난다. 근육이 많이 좀 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프링 교수 자체가 이제 판상근이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죠. 그죠? 판상근. 자, 여기서 보면은 카피탈리스 해가지고 머리 쪽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지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판상근 한 개 봤죠? 이제 두방극근 들어요. 두방극근 있고, 요거 기시정지인데, 여기 보면 경추 행돌기죠. 경추 행돌기, 서비컬 트래그 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트래그 포인트. 그 정지는 후두 척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능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신전, 그 다음에 반대 회전, 컨트롤, 레트럴, 로테이션 됐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특징적인 것은 머릿속에서 멍한 통증이 자주 경험한다. 반대 회전 시 한쪽의 반각근만 사용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근육들이 안 좋아지면 두통이 또 따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두통이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기존에 있는 혈관이 지나간 자리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공급된 산소가 좀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혈근이죠. 다혈근. 말 그대로 멀티피디어스 되어 있습니다. 다혈근은 경추 4번에서 시작하여 요추까지. 쉽게 말하면 척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긴 척추 세운 근육이자 신부의 코 근육이다. 상당히 좀 거창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코 많이 했죠. 그죠? 한동안. 근데 코는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미래도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항상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이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기시와 정지. 기시는 관절 돌기 경추 4번부터 경추 7번이고요. 다음은 정지 자리는 극돌기. 쉽게 말하면 반대가 되겠죠. 뼈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이 횡돌기. 이게 횡입니다. 횡이고, 켜놓은 거죠. 이 등뼈 잡히는 거. 이거는 뭐라냐면, 이걸 극돌기라 해요. 극돌기. 글자 참 잘 쓰네요, 제가.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신전. 반대 돌기 똑같이 했죠, 그죠? 그 다음 특징은 후두골의 아래쪽에서 견갑골, 날개뼈의 내치견 중 상측부까지 목 후면 전체 통증과 관련이 있다. 쉽게 목 전체, 목덜미라 하죠. 목덜미. 어른들 하면서 막 목이 열 뻗친다 그럴 때 막 그런 그 느낌과 관련되는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 근육,
심부의 복부 근육 중 하나임. 쉽게 말하면 횡격막과 다혈근, 그 다음에 골반 기저, 횡복근. 이런 근육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참 크죠, 그죠? 목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이 어디까지? 골반 기저까지 쉽게 말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신기하고 재밌어요. 다음은 이제 후두하근 쪽이 후두하근. 말 그대로 후두 쪽에 후두 아래쪽. 여기 하자는 말이 뭐냐면 서브란 말을 씁니다. 서브 오비테이트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두하근, 후두골입니다. 어떻게 또 이거는 하두하근, 상두, 하두. 그 다음에 소두직근, 상당히 작은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대두직근, 이렇게 길게 직근, 직립돼서 내려온다. 이 네 가지 근육입니다. 이것도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조임 현상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근육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여기가 내가 왜 아픈지 이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하실 때 의외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을까.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용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상두직근, 하두직근, 소두직근, 소후두직근, 대후두직근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저렇습니다. 렉투스 카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 그죠? 큰 거, 작은 거, 여기죠? 요거는 서퍼, 위쪽, 인프, 이건 아래쪽,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의학 용어는 큰 거, 작은 거, 미들, 스몰, 빅이 아니고, 메이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위는 업, 다운, 이게 아니고, 서퍼, 인프, 이렇게 많이 써요. 앞자리면 이렇게 따면 이렇게. 요거는 위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학 용어인데, 여러분 딱 알아두시면 좀 힘들어도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살짝 이제 어깨가 좀 움츠러들죠. 그죠? 잠도 오고 수업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저귀도 안 푸시고 목도 안 돌리시고 어깨도 안 돌려보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마사지를 받아도 힘들고요. 자세 교정하는 것도 신체 교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약간 쉬어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후두하근입니다. 후두하근은 대두직근, 그 다음에 소두직근. 기능은 그거죠. 카피털 이제 익스텐션 되니까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인슐레트럴 로테이션, 쉽게 동측 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의 머리의 안정성, 그 다음에 레터럴 틸팅의 굴곡이란 말입니다. 그죠? 경사, 측면 경사, 목의 회전 경사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후두하근을 풀어주면 눈이 맑아지는 느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 뒤를 막 눌려주죠, 그죠? 경추 1번, 2번, 주 위를 막 눌려줍니다. 그럼 여기를 집중적으로 그 심부 쪽에 있는 근육이 뭐다? 후두하근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근육들. 그래서 여기가 눌러주면 시신경 가는 경로로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순간적으로 땅 떠요. 그래서 눈이 맑아진 느낌 들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근육군으로서 머리 자세의 정교한 조절을 하는 자세 안정화 근육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후두직근은 경질막에 부착돼서 근막 결합 조직을 가지고 있어 목 근육의 팽팽함,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두하근근은 긴장으로 인해 상부 경추의 가동성, 상부 경추의 가동성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그죠? 고유 수용성 감각의 매우 풍부한 근육들이다. 시키면 본연에 갖고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두사근은 이제 뭐랄까요? 추골, 동맥과 연접하 인근에 순환 문제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림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투의 굴곡 각도가 나오는데 한번 목 한번 회전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움직여 보시고 그림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목의 뼈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앞쪽에 있는 전종인대가 있고요, 뒤에는 후종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항인대. 경추와 연결, 척추와 연결된 인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종인대, 후종인대, 황색인대. 이 대표적으로 이제 척추관에서 추관체를 잡아주는 그런 인대들입니다. 근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디스크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대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환자세를 오래 입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뒤로 젖힘 현상이 생기면 이런 인대들의 기능들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그림 좀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머리를 숙였죠. 숙였을 때 이 각도가 45도에서 50도 정도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굴곡 각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전 각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뼈가 있죠. 그죠? 자, 경추 1번 뼈가 뭐냐면, 이게 환추입니다. 환추. 아틀라스를 해가지고 환추랍니다. 아틀라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신입니다. 신. 지구를, 우주를 바치는 신을 아틀라스랍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뼈는 뭐냐면 축추랍니다. 축추라는데 엑시스라는 표현을 쓰죠. 엑시스.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구조는 디스크가 없는 구조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아틀라스와 엑시트의 구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추도 관절돼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일어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굴곡이 되었을 때 이렇게 추관체가 이렇게 휘어지죠. 그죠? 추관체가 휘어지면서 앞쪽에 있는 전종인대, 그 다음에 뭐 압박성 섬유류, 그 다음에 골단 관절의 관절낭 파열,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는 애들이 항인대. 요걸 극돌기를 한단 말이죠. 아까 극돌기를 했죠. 그래서 극강근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극강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굴곡 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인트라서비컬 레이전 해가지고 경추내 영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 상당히 유명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많이 영향을 줍니다. 자, 반대로 신전각도입니다. 신전각도. 우리 턱을 들게 해주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 각도가 얼마냐면 85도가 됩니다. 85도가 되고, 여기 아틀라스하고 엑시스가 관계가 되겠죠. 그죠? 후두골 쪽이고, 유양돌기 쪽입니다. 아까 유양돌기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되고. 여기 뭐 경상돌기, 웨이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아셔도 여러분들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가 어떻게 휘어집니까? 이렇게 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좀 많이 휘어지죠. 그죠? 그러면 전종인대가 늘어납니다. 전종인대가 늘어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극돌기들의 각도가 좁아지겠죠. 좁아지면서, 여기 있는 디스크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요 전종인대가 후종인대가 있겠죠. 이 후종인대도 같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턱을 젖히면 이런 구조다. 보통 최소한 전면을 보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건 이제 목의 유연성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있다. 신전 각도다. 보시면 신전 각도는 또 85도. 앞전에 굴곡 각도 몇 도였어요? 40도에서 45도. 되겠죠?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자, 그림 자체가 이게 45도에서 50도 정도가 됩니다. 굴곡 각도. 요거는 신전 각도 그죠? 신전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측면 척굴 각도가 있겠죠. 척굴 각도가 또 나옵니다. 척굴 각도. 자, 척굴 각도 같은 경우는 좀 요 구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후두골입니다. 이거 튀어나온 뼈, 이거 떼어요. 이게 무슨 뼈냐면 이게 극돌기입니다. 극돌기가 되고, 회전하게 되면 이쪽은 단축이 되고 얘는 이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쪽이 있죠. 오른쪽 왼쪽이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있고 앞과 뒤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의 근육의 균등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앞뒤 근육의 밸런스도 맞아야지 정상적인 몸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 중에 경추인데 경추의 기능이 몸 전체를 관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척골 각도는 이렇게 보시면 40도 정도 오는데 40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목은 이 각도 어깨 라인에서 이렇게 줄을 꺼보면 자를 꺼볼게요. 자를 꺼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 유양돌기 쪽이 나오죠. 이건 측방 굴곡이 되고 이거는 그 다음 눌림이 되고요. 롤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말했던 아틀라스하고 그죠? 아틀라스가 있고 엑시스 여기 있고 그죠? 그다음 측방 굴곡이 됐을 때 압력이 디스크 한쪽 압력이 높아질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애들의 이제 후관절 쪽이라고 하거든요. 후관절의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낭의 파열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항상 하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왼쪽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거울을 보고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좌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의자를 잡은 양손을 의자를 안장을 잡고 목을 돌려보세요. 목을 측면으로 굴곡 해보고 오른쪽으로 해보고 왼쪽으로 한번 굴곡을 시켜보고 척구를 해봅니다. 그러면 한쪽이 좀 당겨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사지를 하면 풀어주면 되겠죠. 마사지를 풀어주고 운동을 시켜서 안정화를 시켜주고 테이핑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체 교정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목에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 근육만 잘 풀어도 상부 날개뼈 스카풀라의 안정성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을 볼게요. 다음을 보면 회전입니다. 회전, 그죠? 자, 엑시트 회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머리를 회전하게 되면 어디서 회전할까요? 머리를 회전하면 회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혼돈이 될 수 있는데 경추 그냥 이렇게 하고 C1하고 C2에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목젖 있죠. 목젖을 잡은 상태에서 목을 돌려보세요. 목을 돌려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그겠죠. 뭘까요? 일단 척추가 없다. 쉽게 말해 2번에 경추 2번 엑시트를 보게 되면 목불뼈라는 게 있어요. 목불뼈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에는 머리를 받친다는데 이렇게 오음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좀 다르긴데 이렇게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또 여기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 척추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는 또 디스크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구조가 좀 다르다. 1번, 2번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이 일어날 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육상인데 육상 이제 위쪽이거든요. 그죠? 여기는 로테이션 되었을 때 축추가 뭐랬습니까? 축추 엑시트가 경추 2번 됩니다. 2번에 여기 목불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이 일어나고요. 척추관입니다. 여기 척추관이 있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회전할 때 이렇게 현상도 생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을 좌우로 움직여 보셔야 돼요. 목을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을 좌우로 돌릴 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고 목을 오른쪽 왼쪽 의자에 잡으세요. 손잡이를 잡든지 잡아서 목을 천천히 상체는 가만히 있고 회전만 일어납니다. 회전만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목 움직임을 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굴곡, 신전, 그죠? 여러분도 아셨던 거. 그 다음에 척굴 같은 경우 이쪽에는 승모근도 있고, 그죠? 승모근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견갑근도 있고, 아까 말했던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굴곡 했을 때 목이 이제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승모근 자체도 많이 이제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좀 짱짱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 뒤로 들겠죠. 그죠? 아까 굴곡근. 그죠? DNF 이제 뭐세요? 심부 굴곡근 있었죠. 그죠? 뭐, 장인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부 굴곡도, 장근 정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쪽, 그 다음에 회전 쪽.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사진을 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다음에 또 볼게요. 경추의 전인 후인. 자, 앞쪽을 빼고 뒤로 뺍니다. 앞쪽은 이 현상은 어떻게 돼요? 거북목이 돼요. 터틀넥이죠. 자, 보시면 귀가 기준점이 됩니다. 귀가 기준점이 되고, 근데 앞쪽으로 빠지니까 달라지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쪽에 보면 날개뼈 있죠. 날개뼈 스카프를 견갑골에 보면은 견봉이라고 있어요. 견봉이 있습니다. 견봉뼈 앞쪽하고 귓볼이 이렇게 내려와요. 직선상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데 이쪽은 요 라인이 되겠죠. 그죠? 요 라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라인에서 앞으로 나가니까 이거는 전인. 자, 여기서는 여기 됐죠. 뒤로 나가는 폭은 좀 작죠. 그래서 이 견봉 기전에서 뒤로 나갔다 해가지고 후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인 후인. 이 근육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처음에 근육 설명드린 거 있죠. 흉쇄요들과 뒤쪽에 있는 근육들 뭐가 있었나? 소두직근이 있었죠. 소두직근도 있었고 다른 근육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나죠? 그죠? 경추에 굴곡근 있고, 그죠? 굴곡근, 후부근이죠. 뒤에는 판상근, 다혈근도 있습니다. 판상근, 다혈근들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두하근이라고 있어요. 후두하근, 그죠? 후두하근 또 우리가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이쪽 주위에 여기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후두하근이 되고 앞쪽에 있는 게 굴곡근, 굴곡시킬 때 있는 근육.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자, 후두하근은 뭐 대두직근, 후두직근, 상두직근, 하두직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근육들의 기능이 이제 목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운동학적으로 설명하기면은 목의 굴곡, 신전, 그 다음에 척굴,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전인, 후인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내 신체의 상부의 기능들이 안정화되고 좋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한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할 때 내가 몸을 먼저 움직여 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기능을 더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경추의 이상 자세와 만성 전방 두부 자세. 자, 이거 마찬가지 이상 자세 그죠? 너무나 안정적인 자세.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자세. 이거 같은 게 뭡니까? 보세요. 그죠? 불편하죠? 이런 거는. 그죠? Clinical Forward Head 폴처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죠? 제가 말했던 견봉이라는 뼈가 여기입니다. 견봉. 죄송합니다. 이 그림 잘못 눌렀네.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견봉뼈가 여기가 돼요. 여기 견봉. 구멍이 어떻게 귓불 이렇게 직진하죠. 이렇게. 그죠? 여기 마찬가지로 견봉이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이렇게 나가면서 줄을 끈 상태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 뭐랬습니까? 전이. 이 기준에서 뒤로 나간다. 그러면 후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인 후인. 이런 설명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 자세가 일단 여러분들 이상 자세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상 자세가 되면 두방근이 늘어나게 되면 앞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구두 직근이 어떻게 돼요? 또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수축이 좋아지면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에 목 경추에 붙습니다. 경추 1, 2, 3, 4번에 횡돌기에 붙고 견갑골 삼각
슈페리어 앵글에 붙는 견갑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근육하고 앞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사각근, 스케니어스 엔테리어가 전 사각근이 짧아져 있죠. 그래서 더 짧아져, 앞으로 나가면 더 짧아질 겁니다. 짧아지게 되면 여기도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는 흉쇄도가 요 근육들이 짧아지면서 거북목, 터틀렉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해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죠. 상당히 높죠. 지금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도 수업 시간에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기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폰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점들, 경추 이상 자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척추 망곡을 볼게요. 망곡별 각도가 있어요. 망곡별 각도. 자, 이건 서비컬 이제 이쪽이죠. 서비컬 경추. 요거는 소레시길에서 흉추. 그 다음에 룸바는 요추. 요 밑에 청고는 세이크 코직스, 요 세이크룸이고요. 요 밑에는 코직스를 해가지고 천추, 미추 이렇게 망곡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전만을 영어로 하면 로도시스입니다. 로도시스. 그죠? 그래서 경추 전만은 로도시스. 전만이라는 것은 앞쪽으로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쪽으로. 전만 로도시스 자체는 앞쪽으로 나가 있다. 앞쪽. 앞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흉추는 어떻게 등이 굽어져 있죠. 이게 등 쪽이에요. 등. 이건 배 쪽이고. 이건 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설명되겠죠. 그러면 경추가 배 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이건 전만. 근데 등은 어떻게 돼요? 등 뒤로 갔죠. 그래서 후만. 다시 허리는 어떻게 전만. 다시 꼬리뼈는 후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척추 정렬이 어떻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근육이 털어져 있잖아요. 근육이 털어져 있으면 그 근육을 풀어줄 때 이 척추의 망곡도 마사지로 충분히 신체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하고 신체 교정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컬 로도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그 다음에 평상시 자세, 핸드폰, 컴퓨터, PC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등에 있는 소레스 카이포시스라고 있는 후만이 있습니다. 카이포시스 등이 이제 너무 망곡 심한 사람들, 그죠? 이 각도는 40. 이거 빠졌네요, 방금. 로도시스 같은 경우는 30에서 35도, 그죠? 그 다음 카이포시스는 40도. 다시 이제 룸바이오 로도시스 같은 경우도 한 45도. 어느 정도 왜 이렇게 S가 되어 있냐면 S자가 되어 있냐면 이게 척추의 충격, 흡수를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구조를 모르는 상태, 일자인 사람이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척추가 일자하면 좋지 않냐. 여기가 일자예요. 이렇게 얘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일을 할 때 완충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남들 1시간 일하게 되면 이분은 한 15분, 20분밖에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허리 일자인 사람. 그다음 경추가 일자인 사람이죠. 그럼 목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왜? 목이 어떤 역할을 하면 두개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골이 지구예요. 지구. 우주라 보고 일본 뼈가 뭐랬습니까? 일본 뼈의 이름이 아틀라스. 그죠? 신입니다. 신의 이름을 갖다 놨다.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한 부분을 받치고 있다. 첫 번째 그 뼈가 경추 1번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틀라스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소화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추의 망곡별 각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편하게 생각하면 뭐 저렇게 하면 알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부분이 또 다른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측만이 안 나오죠. 측만 제가 다음에 또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곁들여 드릴게요. 곁들여 드리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림이 좀 있고 흉추 쪽에 운동하는 방법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슬라이드가 한 50개 정도인데 23개 정도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근육은 하나만 더 볼까요? 상부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하나만 보고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가려고 합니다. 불균형을 처리하는 근육. 불균형 처리하는 근육들이죠, 그죠? 아까 말했던 흉쇄요들, 우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근육들. 이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 왜 너무 많은 걸 하면 힘드시니까, 다음 시간에 해서,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